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었거든. 뭐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4시간 동안 240km를 갔다. 그러면 처음과 끝만 봤을 때는 우리 뭘 구할 수 있었어?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었지?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어? 매 순간순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 알아보자 했잖아. 결론적으로는 그 위치에 대한 기울기는 바로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속도의 함수는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P란 점이요, 수직선 위에서 저기로 이동했지? 그러면 움직인 시간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니? 거속시 기억나시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했던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속도의 개념 공부할 건데, P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잖아. 양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거꾸로 되돌아오는 거,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공부를 해보자고요. 먼저 속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균 속도는요, 델타 t 분의 델타 t가 움직인 시간이에요. 위치의 변화. 나중 위치가 ft 플러스 델타 t고 처음 위치가 ft예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란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을 했잖아. 그걸 의미하는 거야. 처음부터 움직인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알아보자고. 이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델타 t가 시각의 변화량이고요. 함수값의 차이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900m라 해봐.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를 10분 만에 간다 해봐. 그럼 나의 평균 속도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90m/분이다. 나는 분당 90m씩 가는구나. 이게 평균 속도라고.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집에서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학교까지 움직인 거를 위치 변화를 900이라 봐봐. 여기 집, 학교. 집이 0이고 학교가 900이야. 집에서 학교 갔어. 900m 갔지? 다시 집에 왔어. 자, 이때는 위치의 변화가 있어, 없어? 900 갔다가 다시 900 되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가 없어. 시간은 10분, 10분에서 모두 20분. 속도는 어떻게 된다? 위치 변화가 0이니까 얼마예요? 0이에요. 반면에 속력은 또 어떻게 돼요? 속력은요, 양의 방향 한 것과 음의 방향 한 것 절대값을 더할 거야. 난 총 얼마 움직였니? 1800m 움직였고 다 해서 20분 걸렸지? 속력은 아까랑 저랑 똑같이 90m/분. 속도랑 속력 차이 알겠니? 속도는 부호를 갖는 변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에요. 속력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고요. 차이점 알겠어?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는요, 속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 배우는 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란 처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 알아봤고요. 이제 속도 알아볼게요. 속도는 위의 평균 속도에다가 극한을 취한 겁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에 극한을 취한 거예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다. 이를 미분계수로 정의했었죠, 우리? dt가 나는 t에 관한 문자로 미분할 거야 라는 기호야. 누구를? x를. 그래서 이를 f'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는 속도를 미분한 값을 의미해요.
델타 t분의 델타 v dt 누굴 미분했어?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야. 근데 얘들아 v가 뭐였어? f't였잖아. f't를 한 번 더 미분한 거거든. 얘는 기호로 2'로 써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도는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의 높이를 s라 하자. 그럼 s는 다음 식을 따른다. 수학에서는 계산하는 것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식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식만 보고 풀면 돼요. 던진 다음 2초, 3초의 속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요, 위치 변화를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거든요. 얘를 미분해 주세요. s'(t), 즉 vt는 25-10t다. 2초의 속도는 t의 2를 대입해서 얼마 나오니? 5가 나오고, v3은 얼마 나오니? -5가 나오지. 이게 뭔 소리야? 2초에는 속도가 양수고 3초는 음수잖아. 공을 위로 던진대. 지면에서 30m 높이에 올라와서 공을 던진대. 중력의 영향을 받고 공이 어떻게 되겠어? 처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엔 뚝 떨어지지. 그지? 그럼 2초인 시간대에는 뭐 한다? 올라갔고 3초인 시간대에 뭐 했다? 내려갔다는 뜻이야. 이때 2초의 공의 변화, 3초일 때 공의 변화 의미하는 거예요. 2번.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래.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 위치가 얼마다? 0이란 얘기거든요. 즉 s가 0일 때의 t를 찾아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여기다. t는 6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당연히 시간이니까 마일은 안 나오겠지?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얼마? v6. 6을 넣어주면 25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35가 나와. 뭔 말이야? 6초 때 떨어져. 그때 순간적으로 이 물체가 받는 속도가 물체의 속도가 얼마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5란 얘기야. 아, 이거 예시가 적절하지 않나? 자이로 드롭 타봤어? 올라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갔잖아.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잖아. 어떻게 된다고?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그 내려온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얘도 그런 식으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가 엄청나게 낮다고요. 음력값을 갖는다고. 다음, 최고 높이에 도달했대요. 자, 여러분, 최고 높이가 여기잖아요. 최고 높이 도달할 때의 속도의 부 알아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이 직전에는 속도의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였다가 이걸 넘고 어떻게 돼요? 음수로 바뀌죠? 즉,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요. 프라임 값이 0대, 즉 v가 0대일 때야.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이때는 vt가 0일 때란 뜻이야. 그래서 위에 vt 있지? vt가 0대일 때의 t값은요. 2분의 5죠? 그때 높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s 2분의 5를 계산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4번을 좀 어려워하던데 지금 얘가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내가 지금 근선이 지면이야. 지면에 30m 높이에서 물체를 던졌어. 핑 던지면 정점 찍고 쑥 내려오겠지. 그럼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 높이가 얼마라고? 3번 답이야. 4분의 245m. 근데 30m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돌이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가 어때요? 다르죠. 지금 최고 높이에서 떨어진 거리는 4분의 245m고요. 이 올라간 거리는요. 얼마를 빼줘야 돼요? 30m를 빼줘야 돼요. 공은 총 얼마로 움직였다? 올라간 거리는 4분의 245에서 30을 빼야 하고 내려간 거리는 4분의 245가 되는 거란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 했지. 공이 움직인 거리가 다음과 같고 움직인 시간은 아까 바닥에 닿은 시간 6초라 했거든. 이 거리를 6초 동안 움직였구나.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2분의 195가 돼요.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다. 땅에 떨어질 때는 거리가 0이다. 이런 개념 다 이해됐니? 다음 3번 봅시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라 하자. X가 다음 식을 따른대요.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하래요. 여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P가 오른쪽만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럼 진행 방향이 바뀌었대. 오른쪽 가다가 방향 틀어서 왼쪽으로 가는 뜻이거든. 그럼 이때는 이제 속도가 양수인 거고 이때는 속도가 음수로 전환되는 거야. 즉 진행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요.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해요. 방금 공도 올라가다가 정점 찍고 내려왔잖아. 그때 속도가 0이었어.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한 게 v거든. vt는 xt를 미분하면 돼요.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 0이 되는 t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대 속력을 구하라 했어요. 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값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도의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2차 함수니까 정리해주면 t-5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거든. 포물선이야 얘들아. 꼭지점이 5, 마이너스 9고 이 정도 0이라 할까? 0일 때가 16,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2를 잡았었는데 미안하다. 2 대입해주면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를 대입해주면 7이 되겠다. 이건 속도의 그래프인데 우리는 속력을 찾아야 하거든. 그래서 2,0을 지난다 했으니까 2,0을 지나니까 이렇게 x축을 그려줄래? t축.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값이므로 이 vt라는 함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시다. 이 함수가 바로 속도의 그래프예요. 잘못 그랬지? 5,9인디. 조금 높여서 그려줄래? 여기는 7이고 여기는 9여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9죠? 최대 속력은 9가 돼요.
4번이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시간에 따른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정의하시오. 변화율이랑 미분 개수를 뜻한다 했잖아. 각각의 함수를 미분해주면 되거든. 자, 1번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L 나누기 델타 t, 즉 dL dt를 의미합니다. 넓이의 변화율은 ds dt. 다 한 3 넘기세요. 뒤에는 7번 안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까 해. 자, 밑면이 없는 원뿔 모양의 빈 그릇이 있대요. 이 그릇의 밑면 넓이가 36파이니까 반지름이 6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다음에 높이는 12다. 높이도 12라고 표현을 해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이 나오면은 닮음을 사용한다 해서 주로. 자, 이 그릇에 몇 초마다 높이가 이만큼씩 되도록 물을 채우고 있대. 물을 담고 있는데 몇 초 얼마씩 올라온대? 1초에 이만큼씩이 높이가 올라온대. 그럼 t초에는 얼마 올라왔겠어? 2t만큼 올라왔겠지? 그래서 그때 물이 채워진 부분을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물이 채워졌어요. t초의 높이에요. t초의 상황이에요. 그때 높이가 2t래요. 그럼 여러분, 이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은 닮음인 관계잖아요. 반지름과 높이는 몇 대면? 1대 2. 그럼 여기도 1대 2가 돼야 하는데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2t잖아. 그때 반지름 뭐다? t란 얘기야. 자, 부피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부피는 원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t의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 부피를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높이가 8 되는 순간, 지금 높이식이 2t였지? 걔가 8 되는 순간이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잘못 나왔어. 여기 t야 t. 부피의 변화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t자리에 t가 왜 그냥 이 t가 8이니까 t는 4죠.
처음부터 저 식에 4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때의 그 부피 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냐, 변화율을 구하기 때문에 식이 필요해. 처음부터 3 넣겠는지 모른다 많이 물어보거든, 질문하거든. 저기 사는 거는 그때의 부피야. 우리는 부피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변하는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4 대입해줘야 돼. 이거를 미분을 하자. 그러면 t에 관한 3차식 보이죠? 3분의 2파이 먼저 쓰고 t 세제곱 미분하면은 3t 제곱. 그래서 2파이 t의 제곱이 부피의 변화량이 되고요. 이제 4를 대입하면은 맞냐? 맞죠? 됐나요? 이렇게 변화해요. 사초인 순간의 부피 변화량은요, 미분한 다음에 4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 직각삼각형 모양 하나 그릴래? 자, 이 세로선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 가로등 높이가 4m래요. 자, 사람 키가요 180cm니까 1.8m로 볼까요? 대충 졸라맨처럼 그릴게. 얘가 걸어간대. 그럼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요, 이건 그러지 마. 빛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 얘들아? 그림자가 생기지? 좀 더 이동하면은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제 여기에 그림자 생기지? 그럼 사람 발밑부터 그 앞에까지 그 길이가 바로 뭐야? 그림자의 길이야. 알겠니? 그리고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이동했잖아. 이렇게 이동할 거거든? 그럼 이 밑에 있는 길이가 바로 뭐다? 사람이 움직인 거리야. 알겠지? 생각보다 이것도 개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자, 저는 이제 최종적인 그림만 그릴게요. 사람이 열심히 움직여서 여기 왔다 해봐. 그럼 그림자가 이제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 빛이 비추고 있으면요, 그림자가 어디 생겨, 얘들아? 여기 생기지, 여기. 그치? 내 머리에 대한 그림자는 여기 있어, 얘들아. 사람이 여기까지 움직였으면은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림자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 이 머리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뭐예요? 머리 끝에 그림자야. 의 변화. 처음에 머리에 대한 그림자가 내 발 밑에 있었거든? 근데 얘가 내가 이동함에 따라서 점점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데 최종적인 위치에선 저기 머리 끝에 그림자가 여기 있다고.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많이 틀려, 이 문제를. 그래서 좀 더 어렵지만 그렇게 설명했어. 이제 머리 끝에 그리는 속도를 구하라 했거든요. 도형이 나오면 뭘 쓴다고? 닮은 사람 키가 1.8m란다. 그럼 1.8 대 4는 몇 대 몇이니?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요. 9 대 20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볼래요? 밑변의 비도 몇 대 몇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도 9 대 20이 된다는 얘기야.
나는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를 9t라 하고요. 전체가 20t니까 여기는 얼마 돼요? 11t라 할게요. 전체가 20t.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미안해. 실수했네. 그 조건 안 봤다, 야. 매분 88m로 간대요. 그럼 t분에 얼마 갔어? t분에 88t 간 거지.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아유. 이 위치에 사람이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이 움직인 길이가 바로 88t란 얘기고, 닮음 위에서 여기가 9대 11이었거든. 그럼 11인 부분의 실제 움직인 거리가 88t니까 9인 부분은 72t가 되고 전체 길이는 160t가 돼. 자, 그래서 머리 끝에 그림자는 160t로 변화하는 거거든. 이거에 속도 물어봤으니까 x는 160t고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160이다. 미터 퍼 분이 답이 돼요. 이게 1번 답.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은요. 저기 보라색으로 칠해진 그림자 길이거든요. 그 길이는 72t잖아. 증가율 구하라 했으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72가 됩니다.